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예상 체결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 우리 증시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코스닥은 오랜만에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다행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 순매수세는 들어왔는데 지수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우리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낙폭 축소를 한 뒤에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큰 배터리주가 장중의 고점 대비 많이 밀리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7일 만에 파란불을 켰던 어제장이었는데 오늘은 양시장, 금요일 시장이만큼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만 간만미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고 또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만큼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불 양시장 모두 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가량 상승하면서 2,43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상승폭 크게 가져갑니다. 1.28% 높게 출발해서 822.57포인트, 820선 위쪽에서 기분 좋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예상 체결 지수 일단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도 만나보시죠. 자, 오늘 대체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0.8%, SK하이닉스 0.45%, LG에너지솔루션은 0.87%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1.21%로 상승폭 가장 크게 가져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요. 실질적인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오랜 터널을 지나온 만큼 이제는 좀 주가가 반등할 시점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리포트 내용, 삼성전자에 특히 더 크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0.8%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 62,800원 선 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자,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는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언제쯤 이 종목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0.45% 상승하면서 88,9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고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메모리 퓨어 반도체 업체로서 지금 업황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한때 12만 원까지도 갔던 주가가 지금 8만 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드 쪽에서 매출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SK하이닉스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장에서 0.35%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0.87% 전일장 상승폭보다 더 크게 상승폭 가져가면서 일단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58만 원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가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 중에서 가장 상승폭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 방안 살펴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죠. 자, 삼성 SDI 사장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올해 미국향 매출 비중이 가장 배터리 3사 중에서 높게 나올 것이라고 점쳐졌던 삼성 SDI, 그 뒤에 이런 자신감이 좀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1.21% 높게 출발하면서 75만 5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아만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요. 자, 현대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11%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현대차인데 오늘 0.55% 상승하면서 18만 1,500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전동화 전략도 강화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진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 증시 8에서도 짚어드렸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이번 1분기 실적 좋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 자, 기아는 전일장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0.63%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던 어제장이었는데, 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요 고운형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이죠. 막 전극 접합체 생산업체인 어드벤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수소 쪽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 과연 오늘 주가에는 어떻게 좀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도 볼까요? 네이버 오늘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들 중에서는 상승폭 제일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도 계속해서 의료 쪽으로 진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원한 사내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증한 기술이 처음 공개된다라고 하는데요. 첫 상용화의 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의사의 진찰 내용을 자동으로 전자 의무 기록에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나온 소식이고요. 네이버 주가에도 좀 영향을 바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병원 진료 예약할 수 있게 서비스 상용화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네이버도 계속해서 의료 쪽 문 두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애플페이가 이번 주 사용을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단말기 보급이 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매장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수혜를 네이버가 받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온라인 쪽에서 그리고 네이버는 오프라인 쪽에서 계속해서 실적을 내줄 것이다. 페이 쪽으로도 네이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닥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도 강합니다. 5%대 나란히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LNF까지도 2%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HLB는 지금 간암, 임상, 3상 약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55% 낮게 출발하면서 36,000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HLB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계속해서 현대차의 시총을 넘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국내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배터리 3사, 코스닥 시총에서의 3사까지 이렇게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가 됐지만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새롭게 또 등장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수익형 게임에 대한 TF가 첫 회의를 가진다고 하니까 게임주들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0.61%, 펄어비스는 0.7% 하면서 출발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에 새롭게 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8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률형 아이템 TF 첫 회의 열립니다. 자, 그런 만큼 게임주들 오늘 좀 주목해 보실 만한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주주총회 열고 미국 3월 제조업 서비스업 확정 PMI 예비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환율 살펴보면요. 2.25% 낮게 움직이면서 127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오랜만에 보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좀 낮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합니다. 0.22% 낮게 출발하면서 2420포인트 선에 조금 못 미치는 241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94% 높게 출발한 819.81포인트 출발합니다. 자, 오늘 양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어떤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이 됐습니다만 약보합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어요. 삼성 SDI는 앞서 예상 체결가 살펴봤을 때만 해도 상승 1% 넘게 켜줄 걸로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1.34% 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모두 강보합권, 삼성전자는 보다 좀 높게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1%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앞서서 살펴봤던 네이버도 좀 주가가 0.74% 빠지면서 출발을 하네요. 카카오도 0.16% 낮게 움직이고 있고요. 금융업은 오늘도 별로 표정 좋지 않습니다. 1.12% KB금융 조정받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1.82%, 하나금융지주도 1.91% 금융업 전반적으로 표정 좋지 않습니다. 자, 철강 금속도 최근에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오늘 아주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포스코홀딩스가 0.3%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쪽에서 좀 시세가 나오면서 삼화알미늄 0.58%, 조일알미늄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확실히 지금 현재도 0.79%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빨간빛이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반도체 쪽 좀 강하네요. 원익 IPS 포함해서 덕산 네오룩스 2%대 나란히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SFA 반도체, SNS텍 모두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 쪽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앞서서 살펴본 것보다는 상승폭이 좀 낮습니다. 1.06%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에코프로가 조금 더 강합니다. 전일장에서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상승폭이 좀 낮게 0.44%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만큼 조금 더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화학 쪽 보시면 천보, 성일하이텍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H에는 1% 넘게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를 살펴봤을 때는 좀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았던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 막상 장을 열어보니까 조금은 빠지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개장 시황, 지금 프로그램 매수 현황은 어떤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앵커님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코스닥 쪽을 먼저 좀 받아보고 싶은데 코스닥 쪽에 지금 많이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기관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장 초반보다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으로 에코프로비엠을 320억 팔고 있고 에코프로 123억 팔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금 올라 있지만 최근에 보면 말이죠. 개인들이 끌고 가는 아주 강한 장이 코스닥에서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거래대금 또한 어마어마한 지금 거래대금이고 시총도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투기적인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디까지 더 올라갈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제일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적으로 투기적인 매수세를 이끌어내고 또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문 옆에서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1.7%, LNF는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에코프로도 2.7%, 미래나노텍 8.5%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순매도가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기계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 코스피 쪽으로 와서 보셔도 금양 146억 지금 기계적으로 팔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138억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심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제 계속 순매수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240억 정도 사서 삼성전자가 0.6%. 제가 그 증시8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증시, 미국 경제도 그렇습니다만 다이하드다. 이렇게 죽기가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상태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기관도 상당히 중요한 그 투자 주체이긴 맞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개인의 힘이 훨씬 강해져 있더라. 제가 어제 점심 때 여의도 가서 이제 모 자산운용사에 이제 CIO하고 점심을 같이 하는데 요새 개인들의 힘이 너무너무 세다. 그래서 펀드들이 오히려 힘이 없다. 지금 펀드로 새돈 들어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개인들이 끌고 가는 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몰라도 상당 기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투자 주체를 보시면은 선물 쪽에서 뭐 1,000계약 정도 이렇게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강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사이즈에 비해서 코스닥 쪽을 1,600억 정도 이렇게 순 매도를 장 초반부터 세게 하면서 지금 2차 전지 쪽을 외국인들은 거세게 팔고 있다. 반면 방금 말씀드린 개인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 이런 매물들을 다 받아내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거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1,300억 정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쪽이 훨씬 많죠. 코스닥 쪽에 개인들이 지금 집중해서 화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저희가 이제 증시8, 증시9에서 언급했던 주식들을 조금 이제 리뷰를 간단히만 좀 볼게요. 그 주가가 지금 오늘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지난주죠.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신 말씀을 드렸었는데 2.5%. 뭐 회사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LS 일렉트릭 아까도 그러니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계속 경기가 좋다. 그래서 1.8%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저희가 증시8, 증시9에서 언급했던 그 주식들 중에서 DB 하이텍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었죠. 상당히 펀더멘탈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8%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도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6%.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저희가 언급을 했었죠. 6% 이렇게 했고 대성 하이텍 아까 저희가 지금 사 코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5%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렌텍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아주 펀더멘탈한 저평가, 절대 저평가 주식이다. 그래서 1%.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선물 쪽에서는 이렇게 1,000계약 정도 사고 있지만 코스닥 외국인의 순매도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1,600억까지 이렇게 늘어났고 코스피는 삼성전자는 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순매도 기조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코스피는 예상 체결가로 봤을 때는 크게 올라가는 거로 보였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0.16%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 쪽은 어제 장 후반에 갑자기 급락한 거에 대해서 또 반발적으로 반등이 있었다. 근데 장 후반 가면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아주 강하게 2차 전지 쪽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2차 전지주 순매도세 강하게 프로그램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고 만약에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셨다면 매우 조심하셔야 할 시점은 맞다라고 강관우 앵커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특히 코스닥 2차 전지주 상승 이끌고 있는 주체는 단연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추이들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코스닥이 어제 좀 장 막판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매수세가 반발 매수세가 오늘 지금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개장 시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흐름 보면요. 0.38% 낮게 움직이고 있고 낙폭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고 있네요. 네. 코스닥도 0.56%로 상승폭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매를 맞았어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만 어제 잘 버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욕심을 부릴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제 이 급한 하락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를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슈들이 지금은 천천히지만 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1%대 급락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에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장의 트렌드가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좀 잘 꾸리셔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포트폴리오 구성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그런대로 잘 버텨주는 모습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감 늦추지 말고 정말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만큼 저희 강관우의 증시 9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황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짚어봤고요.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특징주 코스피에서 뽑은 탑5입니다. 삼성전자 보이고요. IS동서, LG전자, 해성DS, DB하이텍까지 총 5종목입니다. DB하이텍 오늘 자주 등장하네요.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5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EM텍, 셀트리온제약, 심텍, 코아시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5종목, 삼성전자, IS동서, LG전자, 해성DS, DB하이텍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뭐 전자기계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세 종목이나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김태성 이사님. 네.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5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지수의 방향성을 보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려야겠지만 네. 이들 종목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좋아하실 만한 이제 중소형주에서 한번 뽑아 보면 DB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오늘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반도체 업황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IT 투탑 모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오늘 왜 이 DB하이텍과 같은 개별 중소형주들이 지금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반도체도 다른 여타 섹터와 같이 대장주와 별도로 중소형주 단에서 뉴스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 DB하이텍은 파운드리
즉 위탁 설계 업체, 위탁 업체와 그리고 이 팹리스 업체 두 가지 모두 사업군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 하고 대량 생산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DB하이텍의 제품을 맡기려는 고객사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 생산만 해주면 되는데 설계할 수 있는 기술까지 있으니 혹 우리 기술이 유출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담감을 항상 안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담감을 좀 의식해서인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파운드리와 팹리스 사업부를 지금 나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도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투심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면서 DB하이텍의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동안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혹은 기간적으로도 조정의 깊이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닥권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도 이제 관심을 받고 있어서 시청하신 분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중소형 개별주도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 하면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다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만 오늘은 좀 작은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는 작은 종목들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침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 김태성 이사님께서도 오늘 특징주로 딱 짚어주셨지만 저희 증시 9회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미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0%가량의 상승폭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그중에서도 DB하이텍 보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역시 5종목이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EM텍, 셀트리온 제약, 심텍, 코아시아 이렇게 5종목이었는데 자, 이사님, 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 코스피는 어느 정도 섹터가 잡히는데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여러 섹터가 지금 빠르게 움직여요. 하지만 네. 이제 오늘의 시세는 이 반도체 쪽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코아시아라고 하는 기업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쪽이 엔비디아 혹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로봇 AI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코아시아에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반도체 IT 중소형 개별단 중에서도 코아시아의 지금 주가가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DB하이텍처럼 지금 당장 트레이딩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아시아 같은 기업들도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의 시세는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날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메모리 쪽에서 우리 뭐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시스템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고 당장 트레이딩하기에는 최근에 좀 올라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도 물론 5.61%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아시아 계속해서 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서 눈에 넣어두고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김태성 이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볼 코너가요. 따라가 말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나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 따라가 보면 좋을지 아니면 좀 참아야 되는지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풍산이네요. 이 종목 방산 대표주죠. 그렇죠. 방산 대표주이고 또 그에 비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좀 처음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저는 따라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들어오면서 로봇, 챗 GPT 그리고 에코프로 BM 시총상위 1, 2위 종목분들도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풍산과 같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기업에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요. 딱 하나의 돌파구가 가장 정확합니다. 바로 실적이다라는 것.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1분기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마진율에서 이제 이 좋은 장점을 우리가 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봤을 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주가 정말 올 한 해 키워드가 될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부터 이제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왔지만 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저는 매출고를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산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 방산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즉 마진율이 가장 높은 사업부는 이 방산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위해서는 방산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산의 수주가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가 되면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 탄약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쪽에 네. 전차를 이제 작년부터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게 공장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물량이 많아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납품하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더 확장을 해보면 IRA, CRMA 법안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폴란드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풍산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풍산 뭐 주가의 흐름 움직임은 그다지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모멘텀을 생각을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위치에서라도 저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3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안 그래도 이 변동성이 없는 종목이 더 오래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32,000원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면 목표가 45,000원을 보시면서 가져가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 바로 따라갈 종목으로 풍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어지러울 때 우리가 결국 지켜봐야 될 나침반 방향은 실적이라는 두 글자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꾸준한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풍산인 가운데 지난해에도 K방산이 우리 어깨를 한껏 높여줬습니다. 자, 올해도 수주 탄탄할 걸로 보이고 있는 만큼 풍산 지켜보시되 손절 라인은 32,000원 꼭 기억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 보고 대응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따라가 바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바로 종목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도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이름이 많이 들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풍산보다 조금 더 일찍 말할 걸 그랬어요.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주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OLED 패널은 사실 지금 우리가 지갑이 얇잖아요. 네. 지갑이 얇다는 건 사고 싶은 전자제품을 마음껏 못 산다라고 이제 또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둔화가 되고 수요가 둔화가 된다면 당연히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지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 네. 따라갈지 말아야 될지 또 체크를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스마트하게 생각을 해보면 주가는 미래의 이 가격을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살 거라면 지금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악재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오히려 지금의 이 기조효과를 통해서 다음 분기 혹은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한번 드려보면서 네. 일단 이번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둔화도 있었지만 일회성 요인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지금 마침 뒤쪽에 실적 추이가 나오고 있네요. 네,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번에 일회성 요인이 좀 포함이 되면서 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만 기조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그리고 또 갤럭시 시리즈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고 또 아이폰에서 또 새로운 모델들이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OLED 패널에 대한 수요는 저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텔레비전 그리고 쓰시는 핸드폰, 그리고 자동차에 타시면 이제 자동차 이 전면이 거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요즘엔 거의 또 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OLED 패널이 들어가는 제품군의 모델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삼성이 사실은 이 LG전자만의 영역이었던 QOLED TV, 대형 OLED TV 시장에 지금 다시 도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OLED 시장이 이제는 또 활기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LCD 가격 패널과 굉장히 밀접한데 LCD 패널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OLED 패널에 지금은 부각을 좀 받고 있는 모습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덕산 네오록스뿐만 아니고 OLED 관련주들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뭐 아이폰, 아이패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OLED 쪽으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도 좋겠다. 특히나 지금 시점이라면 더더욱 좋다라는 이야기 김태성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혹시 뭐 더 짚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저희는 좀 LG전자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LG전자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도 좋을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8에서도 LG전자 리포트를 좀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자, LG전자는 김태성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따라가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아, 네, LG전자라면 저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총상위 대형주, 특히나 전기전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의 모멘텀을 삼는 게 전장 산업에서 찾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LG전자도 그렇고 LG전자가 아니더라도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의 트렌드는 전장 쪽, 특히나 이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성과라든지 실적에 혹은 외형 성장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MC 사업부죠.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를 접은 것이 진짜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막대한 R&D 연구 비용을 이 전장 사업 쪽에 이제 투자를 했고, 또 이제 전장 사업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켜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재의 구간에서도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대신 LG전자를 가지고 오늘 사서 제2의 에코프로가 LG전자가 될 거야?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LG전자 뭐 11만 2,700원 왔다 갔다 하는 이 가격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여기서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만 원, 16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잡아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뭐 저희 증시 8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영위하던 가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장 쪽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우리가 이미 많이 가정에도 자리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차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만한 분들이라면 LG전자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따라가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16만 원대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한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저희가 뭐 보톡스 7년 전쟁 이 이슈와 함께 좀 지켜봤던 종목이기도 한데 메디톡스가 오늘 좀 괜찮아요. 이쪽으로는 지금 어떻게 좀 따라가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균주 논란.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메디톡스 혹은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이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나는 단기 매매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고 잘할 자신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손절 가격을 정하고 이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오늘 같은 변동성에 한번 메디톡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다수의 시청자분들과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변동성이 원조격인 섹터예요. 그러니까 원래 로봇 혹은 AI, 챗 GPT 이쪽보다 변동성이 큰 쪽은 제약바이오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다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만약 현재 구간에서 메디톡스가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고생이 좀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디톡스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제약바이오를 그래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 구간에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네.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또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바로 총 4종목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본 메디톡스, 우리가 앞서서 따라가도 좋을 종목 무려 3종목이나 봤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풍산에 LG전자까지 봤으니까요. 메디톡스는 오늘은 좀 놓아줘도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 바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개장하고 30분 지났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저희가 하는 게 있죠.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펀더멘털 대 센티멘털인데 금요일에는 지난주, 이번 주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주식들 중에서 그나마 좀 더 볼만한 거 이렇게 좀 그 리뷰를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탈 쪽에 제가 5종목을 좀 요약을 해볼 거고요. 펀더멘탈 쪽에서 4가지 주식을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센티멘탈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급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많죠. 근데 센티멘탈 쪽 분위기를 타면 확 올라가는 거고 분위기 또 빠지면은 급락하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그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름으로 가온칩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월 달에 나온 리포트를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왔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 관련이 있는 가온칩스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상당히 지금 막 좋아해가지고 하는데 분위기가 이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제 IT 쪽이 아무래도 오늘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뭐 강하리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개인들 최근에 뭐 2차 전지만 열심히 영향력이 강한 게 아니고 이쪽도 상당히 강해서 가온칩스도 지금 주체 세력은 외국인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온칩스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로버스타입니다. 여기 뭐 LG전자가 2018년에 인수한 회사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제일 밑에 보세요. 이 녹색 줄로 돼 있는 이게 개인들의 순 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 별 영향력이 없는 가운데 개인들이 계속 끌고 가고 있다. 이때 개인들이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다시 사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 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다.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컴텍입니다. 이제 금값 올라간다는 소식 들리면서 엘컴텍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뛰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은행 이슈 있고 스위스에서 은행 이슈 있으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급하게 가다 보니까 금 쪽이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엘컴텍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됐었고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올라가면 여기도 또 개인이 리드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뭐 상당히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여러 가지의 좋은 펀더멘털, 좋은 뉴스 플로우도 좋고 펀더멘털도 좋은데 최근에 밸류에이션에도 조금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오늘도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외국인 특히 기관이
아주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식도 보시면 이제 탑 머티리얼입니다. 여기도 뭐 분위기가 아주 좋죠. 3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 주체는 누군가요? 초반에는 개인이 끌다가 최근에는 이 매수 주체가 외국인으로 좀 바뀌더라. 그래서 이 상승세를 좀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센티멘탈 주식으로는 5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온칩스, 로버스타, 엘컴텍, 주성 엔지니어링, 탑 머티리얼. 오늘은 뭐 IT주들이 강하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계속적으로 좀 하이라이트를 받을 것 같고요. 이제 기초 체력이 좋고 아주 저평가된 종목들. 제가 이제 특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장 빠질 때 이런 거 좀 공부를 해 두셨다가 오늘 같은 이런 장에서 장 초반에 들어가셨으면 아주 좋았을 주식이 바로 오늘 뭐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만 DB 하이텍 같은 이런 주식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DB 하이텍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적 분할 공시가 낮다. 그래서 파운드리, 팹리스 이렇게 2개 회사로 분할되면서 여기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시장에서 이제 배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DB 하이텍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 보실 때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주황색, 보라색, 녹색,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낮은 쪽에 있으면 뭐다? 저평가 영역이다. 이거는 PER로 본 거고요. PBR로 보셔도 이렇게 주황색, 보라색, 녹색, 빨간색이 있는데 밑에 있으면은 저평가 영역이다. 그래서 오늘 뭐 한 10%대 이상으로 지금 DB하이텍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가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자로 봐도 크게 뭐 고평가됐다 이런 느낌의 차트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 그래서 저가 매수에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OCI 말씀을 드렸었죠. 태양광 쪽에서 계속적으로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다. 보시죠.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거에 비해서 아직도 싸게 거래되고 있는 OCI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렌텍도 회사는 되게 이익을 많이 벌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거지 이 회사도 상당히 기초 체력은 좋아서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리포트인데요. 효성 TNC에 대해서 IBK 투자증권에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 생각보다 이익이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리포트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펀더멘탈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8, 증시9에서 언급됐던 이슈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여전히 혼조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8%, 코스닥은 0.8%, 이렇게 좀 다른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다시금 좀 올라주고 있네요. 0.62% 오른 상태로 1,28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도요. 코스피는 파란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게 느껴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2%, 삼성 SDI 2.68%, 2차전지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1%대 나란히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들 카카오게임즈 0.24%, 펄어비스 1.41%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제약 2.47%,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미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남은 시장도 저희 서울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